안녕하세요. 투투TV의 이현민 대표입니다. 이번 주면은 벌써 이제 한 이틀 정도만 지나면 바로 금요일부터는 이제 설날이 시작이 되죠. 베트남에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많이 이동 행렬이 시작이 되었고 본격적으로 내일부터 설 연휴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설 연휴간에 베트남 증시 또 많이들 관심 가지실 텐데 베트남 주식 그리고 연휴간 이 증시 대처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베트남의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하루 빠른 23일부터 29일까지가 이제 증시 휴장일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베트남 증시 같은 경우는 약간 조정을 받는 이러한 흐름을 자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펀드를 보면은요, 지금 최근 들어서 지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신흥국 중에서는 지금 꼴찌를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특히 2020년도에는 베트남 증시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간략하게 베트남 증시를 또 이끌 때는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도 보면 삼성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을 보이는데 바로 관심이 많으신 빈그룹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증시 연휴 동안에 무슨 일정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한번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설 연휴 끝나고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또 어떻게 보면 새해처럼 이제 구정 지나고 나서 바로 이제 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지 한번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설 연휴 전이나 이제 연휴 기간에 발표되는 중요한 이슈들이 우리나라 증시를 비롯해서 이제 아시아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지금 일단 2단계 협상 자체가 미국하고 중국이 부과하고 있는 관세를 완전히 없애지는 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 미중 무역 분쟁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증시 자체가 요동을 쳤었는데 항상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를 주면 또 하나를 뺏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1단계는 지금 무난하게 서명 합의가 됐지만은 2단계 같은 경우는 바로 조금 뭐 철폐하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게 시장의 대체로운 이러한 시각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 때문에 추가적으로 약간 상승 자체는 바로 일어나기보다는 약간 조정 기간을 좀 더 겪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지금 기본적으로 문우신 재무장관 자체도 이러한 식으로 의견을 표명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에서 우리가 보는 이 시점 자체가 맞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어떤 것이 있느냐, 지금 증권가에서 일단 미국 상원에서 진행 중인 트럼프 대통령 탄핵 문제가 있죠. 이러한 부분 자체가 지금 조금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 보는데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뭐 탄핵을 되거나 이런 가능성은 사실 많이 희박하다라고 보는 게 시장에서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뭐 탄핵이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표수가 났는지, 그리고 상원에서도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가 또 증시에 큰 요동을 칠 수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여기서 베트남 주식을 얘기를 하는데 왜 갑자기 미중 무역 분쟁이나 아니면 또 미국 관련한 걸 좀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하실 수 있는데, 뭐 한국 주식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알 거예요. 거의 보면은 커플링 현상으로 미국 증시가 요동을 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아시아권도 그렇고 다 요동을 치기 때문에 일단 지금 연휴간에 이러한 조금 주요 일정들은 참고를 하시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죠? 빈그룹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VN 지수를 추가적으로 상승세를 지금 예측을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빈그룹을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거의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는데, 자, 빈그룹이 요즘 최근에 계속 후퇴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후퇴가 무엇이냐? 바로 신사업들을 많이 펼치면서 많은 주요 사업들을 눈물을 머금고 어떻게 보면 매각을 하든지 또는 사업 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인데, 자, 최근에 지금 항공 쪽 사업 자체를 지금 철수했다는 내용이 있었었죠. 그래서 빈그룹이 지금 뭐 동맥경화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자금줄이 막힌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많이들 생각할 텐데, 지금 빈그룹에서는 일단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많은 사업 중에서도 이 두 가지 사업을 지금 밀고 있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스마트폰 사업인 빈스마트 쪽하고 그리고 차량 사업입니다. 자, 사실 빈그룹의 경우에는 지금 뭐 유통망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소비자랑 접점을 이룰 수 있는 이러한 유통망 자체는 이거를 매각을 맨 처음 했을 때는 저는 많은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소비자 측면으로 제일 접근할 수 있는, 그리고 마케팅
마케팅 측면으로서도 충분히 꼭 필요한 이런 유통사업 자체를 약간 매각을 했었을 때 빈그룹이 지금 사실 진짜 많이 위험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는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SK라든지 하나라든지 빈그룹에 투자를 하는 걸 봤었을 때는 사실 우리 개인들이 투자하는 것보다는 큰 자금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러한 대기업들이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다각도로서 분석을 한 이후에 투자를 했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리고 베트남에서는 우리나라 삼성처럼 베트남에서는 빈그룹이 무너지면은 베트남도 좀 휘청거릴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대부분 하는 게 또 시장에서 보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두 가지 사업 자체를 약간 퍼포먼스를 위해서는 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약간 이 사업에 좀 집중을 하려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삼성에서도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삼성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했었는데 90년대 들어오면서 삼성전자를 강력하게 조금 밀었던 것처럼 빈그룹의 경우에도 뭐 자동차나 아니면은 이런 휴대폰, 빈스마트, 전자기기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구체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그리고 뭐 재무 재정난을 우리가 조금 개인적으로서 많이 걱정을 하실 텐데, 사실 뭐 정보나 좀 추측성에 의한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투자를 했을 때는 우리나라하고도 또 이렇게 밀접하게 또 연관성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 분석으로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알아보았다라면은 기술적 분석으로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 차트를 한번 봤었을 때는요, 지금 빈그룹의 경우에는 사실 126,500동까지 지난해 8월 22일 고점을 찍고 나서 쉽게 반등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보여지는데요. 사실 베트남 증시 자체가 작년 하반기에 뭐 그렇게 크게 뭐 이슈가 되거나 아니면 급등을 보이거나 이러한 조금 종목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 지금 약간 조정 구간의 빈그룹 아직까지 갇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VN 지수도 똑같습니다. VN 지수도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계속 조정 구간에 들어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추가 상승 여력을 보이려면은 빈그룹 자체도 한번 다시 한번 상승세를 먼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 차트로 봤었을 때는 뭐 장기평으로 봤을 때 120선하고 지금 60선 자체 아래에 캔들이 위치해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뭐 108,000동까지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이지만 지금 108,000동까지 하락하지 않고 117,000동 자체를 올라탄다고 했었을 때는 그때부터 조금 매수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에 일단 지금 바로 뭐 1, 2월 달에 약간 올라타기보다는 지금 일봉의 모습이고 지금 거래량이 그렇게 큰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안으로만 117,000동, 8,000동 자체로 올라타준다면은 다시 한번 126,000동 자체로 올라가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가 일봉상으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후로는 지금 어쨌든 거래량 자체가 조금 많이 퍼포먼스가 보이거나 또는 진입 자체가 자리가 조금 나왔었을 때는 우리가 좀 5분봉이나 20분봉이나 30분봉으로서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이 필요하겠지만은 지금 현재 약간 정체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관망 입장에서 약간 기다려 주셨다가 다시 한번 장기평 올라탔었을 때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간략하게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들 받으시고 지금 베트남에서는 약 10일간 그리고 한국에서는 짧은 설날이 될 텐데요. 연휴간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포지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어떠한 요동이 있을까 많이도 궁금하셨을 텐데, 사실 이럴 때일수록 약간 비중을 줄이고 1월달하고 2월달을 일단은 넘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신규 투자를 하신 분들이 있다라면은 일단 제가 설 연휴 끝나고 나서 괜찮은 종목도 다시 한번 발굴을 할 거고요. 지금 현재 보유 포지션이 있다라면은 약간 수익권이라면 비중을 좀 줄이시고, 그리고 약간 뭐 리스크를 겪고 있다고 했을 때는 뭐 큰 폭의 하락세나 이런 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뭐 반등을 할 때도 조금 시간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 시간의 여유를 두고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명절 잘 보내시고 끝나고 나서는 제가 조금 더 주식 쪽에 파이팅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이들 기대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요, 좋아요하고 구독 꼭 눌러주시고 우리 명절 이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